어제 최순실 씨 재판이 중요한 거는 뇌물죄로 첫 재판이 열렸다는 겁니다. 온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고영태 씨가요 좀 증언한 내용이 있죠.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니까? 그 개인 지갑에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개인 돈으로 주는 것 네, 같은 저희는 그런 개인 상황이었죠? 네네. 예?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 네. 고영태 씨도 의상비를 받은 적이 있고 의상 디자이너 98년부터 16년간 제작을 해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최순실 씨가 줬다라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증언한 건 아니고 특검에서 이제 그 조사한 증언을 한 내용인가요? 걸 그 진술 조서를 그러네요. 어제 그 재판정에서 공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때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저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당선될 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취임해서 2013년도 한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6년 동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을 총 책임졌는데 뭐 자신은 전부 다 최순실 씨한테 돈을 받았고 그것도 조차도 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거래를 할 경우에 저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현금으로 준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다는 것도 왜 그렇게 줬을까? 그것은 결국 뭔가 이 돈의 출처라든지 유통, 이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러한 좀 불순한 의도가 벌써부터 품고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은 이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최순실 씨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옷을 만들어서 최대의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다 최순실 씨가 돈을 줬다? 어떻게 한다면 물론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받아서 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 예외 없이 최순실 씨가 다 줬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쉽게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납득이 되느냐는 부분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모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깔끔하게 정산을 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청와대에서도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뭔가 은밀하게 주듯이 줬다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최순실 씨가 그동안 거래한 거를 보면 대부분 다 헌금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김영재 그 성형외과에서도 뭐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뭐 현금으로 줬다 이런 증언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그 많은 현금을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대통령이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증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나는 그냥 줬다. 최순실 씨한테 줬고 최순실 씨가 그 대신 전달해줬다. 그거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는 뭐 대통령 의상을 담당했던 분한테 삼성동집에서 최순실 씨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왜 청와대에 그분이 들어가서 그 좀 은밀한 방에 데려가서 돈을 전달을 했다. 왜 그 돈을 청와대에서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 부분은 좀 부속실이라든가 총무비서관실에서 계좌로 이렇게 싸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좀 전혀 이해가 안 돼. 청와대까지 불러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몰래 돈을 줬다. 난 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의혹을 갖는 건데 뭐 문제는 이 방식이 어쨌든 이 돈의 출처가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 개인 돈이라고 보는 거고 최순실 씨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게 그 최순실하고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가 돼야지 뇌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경제적, 물론 제가 보기에 옷값을 대신 내줄 때 해서 경제적 공동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옷값을 대신 냈다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옷값이 아마 치열한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도 검찰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요. 입증 책임은 모든 게 검사한 데 있어서 검찰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 정도로 이거는 이게 100% 최순실이가 냈다.
확신이 될 정도로 합리적 의심 확신이 될 정도로 99% 입증해야 성공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은요, 이걸 반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반박 증거로 이제 이걸 탄핵 증거래요. 예. 반박 증거를 탄핵 증거를 하는데 탄핵 증거는 1, 2%만 되면 성공해요. 이 말이 이게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돼요. 이 말이 이게 합리적 의심은 확신을 깨뜨리기 때문에 1, 2%만 의심이 혹시 1, 2%라도 돈을 안 줄 수도 있겠다. 이러면 성공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탄핵 증거 어떤 게 있냐면 최순실의 정언, 그다음에 윤전추의 정언, 예. 또 이게 이영선의 정언, 또는 이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거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1, 2%라도 대통령이 주실 수도 있겠네. 그 100%는 정도면 아니지만 된다. 이 정도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탄핵 증거는 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돈을 보냈다는 계좌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진술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고인의 입장이 5대5가 똑같은 게 아니고 예. 검사는 99% 이상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될 정도로 100% 가까이 입증을 해야 되고 대통령 그걸 깨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 2% 의심만 불러일으키면 되거든요. 예. 혹시나 좀 주술 수도 있겠다. 1, 2% 정도 의심이 들면 그건 유죄가 안 되잖아요. 예. 항상 그래서 탄핵 증거는 일단 피고인이 훨씬 유리한데 예. 그렇지만 이게 워낙 이게 아까처럼 현금만 하고 2명만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그게 아마 법정에서 제가 보기 치열한 공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둘만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이가 현금으로 다 갖다 줬는데 과연 이게 1, 2%라도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게 될지 아하. 그게 이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한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99대 1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입증 책임은.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윤전추 전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이 헌재 나와서 이 부분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요.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신사동 의상실 사람이 청와대로 온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비밀도 아닌데요. 그 의상실 문제인데 증인이 답변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수나 이런 것을 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쟀습니까? 모양은, 디자인은 어떻게 증인이 남자가 여자 옷을 이렇게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치수를 한번 재면 그 치수로 해서 계속 옷을 가봉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신체 사이즈는 늘 똑같은가요? 몸무게가 줄었다 늘었다가 좀 살이 쪘다 빠졌다 이렇게도 하죠. 대통령께서 순방하시거나 이렇게 입는 중요한 옷인데 딱 맞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사이즈를 재고 그걸 그대로 계속 쓴다는 거는 증인이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 순방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 게 그런 것 중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도 굉장히 집요하게 저 부분을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 엇갈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옷이 그냥 옷이 아니고 옷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13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최순실이가 다 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뇌물 받은 게 되잖아요. 근데 최순실하고 그거를 받은 거를 또 지금처럼 했다면은 뭐 경제적인 뭐 공동체 뭐 이렇게 되니까 윤전추 행정관하고 이영선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안 나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간 거는 저 옷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윤전추 행정관이 그런 얘기 두 가지 모르쇠만 수백 번을 하다가 두 가지를 시인했죠. 하나는 대통령이 옷값을 노란색 봉투에 줬다. 서류 봉투에 줘서 내가 전달해 줬다. 대통령이 황금 돈으로 계산했다. 근데 그게 수표나 딴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줬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고 이영선 행정관도 서류에 돈 봉투 넣어줬다 하면서 근데 그 디자이너 두 명이 진술서에 그렇게 했죠. 그 국정농단 난 다음에 그 옷을 주문한 서류 이런 거를 급히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고 주고받고 했다. 그러니까 봐서 굉장히 저 경제적인 공동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양재식 특검보가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을 전제로 기소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수수 관계를 공모한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옷을 예. 한 거지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본 게 특검에서도 경제적인 공동체로 하는 거는 100% 자신은 없으니까 약간 좀 보석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예. 430억 중에서 220억 삼성이 K스포츠 미르재단한 220억은 제3자 뇌물이고 나머지 213억은 삼성이 이제 최씨 모녀한테 준 거 213억이죠. 예. 근데 그게 최씨 모녀한테 줬지만 그게 뭐 대통령한테 준 거라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데 예,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이 연결고리가 옷값하고 또 하나가 삼성동 집을 예. 2000년에 샀죠. 2000년에 뭐 10억 안팎으로 샀는데 그거를 최순실하고 최순실 어머니 임선희 여사가 예. 돈을 내서 산 거 아니냐. 그거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동 증언이 될 수 있는 자체가 거죠.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기록이 없을 테고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 어제 최순실 씨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했는데 의상 관련 조사는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저런 표현은 이게 법에 도움은 안 되고요. 법은 항상 이게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연하면 항상 이게 모든 유무죄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정주의예요. 자유심정주의라는 것은 판사가 모든 걸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 이제 누구 말을 믿을 거냐 이걸 판단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검사하고 대통령 측이 대등하게 입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옷값을 갖다가 대납했다는 거는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99% 검사가 입증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은 그걸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합리적 의심만 깨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아까처럼 윤전추, 이영선, 최순실 이런 증언을 통해서 이게 돈을 혹시라도 1, 2%라도 줬을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 판사님한테 의심만 불러일으키면 그게 유죄는 못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울어진 농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아주 불리한 건 아니다. 저는 이게 아주 팽팽한 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탄핵 증거라는 걸요.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받아서 냈다면 거기 뭐 증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이 탄핵 증거란 뭐냐면 검사가 제출한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아까처럼 이영선의 진술 또는 이게 아까처럼 윤전추의 진술 있잖아요. 증언. 이것도 이게 탄핵 증거 되는 거예요. 탄핵 증거는 모든 증거들 전문 증거든 위법 소지 증거든 모든 증거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이게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내면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아까처럼 그런 증언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술을. 그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 의상비라든가 이 뇌물죄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바로 이런 법리적인 그 투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왜 윤전추 그 행정관이 현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이 돈을 줬는데 노란 봉투에 담아줬다 했거든요. 왜 노란 봉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화면에 보면요. 영상에 나오는 노란 봉투가 있어요. 물론 그 옆에서 최순실 씨가 돈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기 지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상 위에 보면 노란 봉투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노란 봉투에 몇 번씩 돈을 전달해서 최순실 씨가 그 돈으로 대납했다. 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는 사람은 이 청와대 생활 중에서 믿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윤전추 전 행정관과 이영선 전 행정관. 이 두 사람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분한테만 돈을 대통령 말씀이 맞다면 이 두 사람한테만 돈 심부름을 시킨 거겠죠. 윤전추 씨가 여기서 만약에 이 진술을 바꿔버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요.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그 공범자도요. 원래 정인 적격은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예를 들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이제 그 병합이 돼가지고요. 같은 법정에서 이게 재판을 둘이 동시에 받으면 정인 적격이 없어요. 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정인 적격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별도로 분리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정인으로 부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게 공범자는요. 정은 거부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정언함으로써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공범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정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최순실 씨가 정인 신청을 하면 제가 보기에 판사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안 받아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의 진술을 지금 받은 조서들이 있잖아요. 이걸 사실조회가 가져오면 되거든요. 굳이 정인으로 불러서 데려오봤자 이게 다른 진술할 가능성이 없고 또 이게 대통령이 또 자기한테 정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검사가 대통령을 정인 신청할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호도 이게 똑같이 부인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검사는 신청 안 하고 최순실 씨가 신청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판사가 정인으로 채택을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같이 법정에 서면요. 원래는 이게 정인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범자고 공동 피고인이면 정인으로 안 서고 그냥 정인 안 서고 법정에서 말해도 다 이게 증거 능력이 그대로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인 설 자격이 없어요. 공범자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항상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하는 그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구속된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울부짖었던 사람이 아니, 갑자기 왜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느꼈을 때 이거 대통령한테 뭔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부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게 정인으로 신청하려는 이유는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 불러서 정말 이게 뇌물이 억울한 게 아니냐. 당신들도 뇌물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이 같이 재판을 받으면요. 정인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럼 정인 세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분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박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재판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정인으로 세울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서봤자 그게 실익이 없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예, 근데 판사가 아마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만큼 그러니까 자신이 이 혐의가 억울하고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당당한 하나의 자신감을 표현한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